대학의 개강이 다가오면서 지역에서도 본토에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봉화에서 울진을 잇는 36번 국도가 새 직선도로 개통으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은 기존 도로 폐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경기도의 한 배터리 관련 업체가 입주 의향을 밝혔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14일간 격리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자가격리를 하면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중국 유학생이 두 번째로 많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 방학 중인데도 몇몇 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마스크를 했고 일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음 달 개강 시 몰려들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내심 걱정입니다.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강까지 연기되었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면 조금 괜찮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대학 총장과 시군 관계자들과 중국 유학생 관리대책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기숙사는 기숙사에서 관리를 하고 자가에서 있는 자취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도 우리 관계 당국과 또 대학과 함께 노력해서 자가 격리를 한 2주일 동안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4일간 기숙사에 격리하는 것인데 중국 유학생이 많은 학교들은 이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1인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룸 등을 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빌릴 만한 건물도 빌려줄 건물주도 비용 부담 주체도 없습니다. 기숙사 아닌 다른 시설이라도 학부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자가격리, 사실상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할 인력도 예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2,000여 명, 영남대가 7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270여 명 순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신종 코로나 명칭이 코로나19로 변경된 가운데 경북에서 검사 중인 사람은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28건의 검사 신청이 새로 접수됐고 오늘 아침까지 검사가 끝난 185건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음성 결과가 나온 사람도 잠복기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는 등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학 학위 수여식과 문화 행사도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오는 14일로 예정한 봄 학위 수여식과 26일 예정한 신입생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포항공대도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하고 학위 수여식은 7월로 연기됐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2시의 콘서트를 취소했고 포항시립교향악단도 2월과 3월 정기 연주회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내구 연한이 다 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를 떼어내서 원료를 추출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특구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갖춰지지 않아서 배터리 분리 공장을 특구에는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등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의 폐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도 2030년까지 신차의 33% 이상을 친환경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전국 14군데 특구를 선정하면서 포항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폐배터리에 들어있는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희귀 광물을 추출하거나
전기자전거, 태양광 가로등을 만드는 등 산업화가 무궁무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미래 먹거리로 공을 들여왔습니다. 리사이클, 재활용, 재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이 일로 모이들 겁니다. 지난달 GS건설의 포항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은 5년 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완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수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전국 특구 최초로 대기업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블루벨리의 공장 설립을 타진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첫 단계는 폐차인데 3차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된 폐차장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 산단에는 제조업, 2차 산업만 가능합니다.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저희는 폐차장과 공장을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높겠다 해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셔서 실망스럽게 돌아왔었죠. 포항시는 특구에 유치 가능한 업종과 산업 분류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부의 해결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산업 분류표가 아직까지 옳게 마련되지 못해서 이러한 정비 작업이 아마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나 경상북도는 특구 지정에만 올인했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특구 지정 6개월이 지나도록 까맣게 모른 채 탁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84% 올랐습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4.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영덕군 6.54%, 포항 남구 5.87%, 울진군 5.75%, 포항 북구 3.63% 순입니다.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 죽도동 개풍약국으로 지난해와 같은 1제곱미터당 1,320만 원이며 최저가는 청도군 강남면 옥산리 산 217번지 임야로 1제곱미터당 230원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저해운은 포항 울릉 간 선플라워호의 임대 기간이 이달 말 완료됨에 따라 신규 대형 여객선이 투입될 때까지 울릉 독도 간 엘도라도호를 대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엘도라도호는 총 톤수 668톤에 최고 시속 63km로 2,394톤에 시속 87km인 선플라워호보다 규모도 작고 상대적으로 느려서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한편 선플라워호 소유주인 대하고속해운은 설령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다음 주쯤 설령 연장을 위한 선박 구조 변경 허가 신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봉화 울진 간 새로운 직선화 국도가 다음 달 말이면 완전 개통될 예정인데요. 부령 계곡을 따라 이어진 기존 국도는 생태 복원을 위해서 폐쇄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에서 울진을 잇는 기존 36번 국도입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부령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경치가 빼어나고 주민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새로운 직선화 국도가 다음 달 말 완전 개통되면 폐쇄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10여 년 전 새 국도 계획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냥, 서식지 등 생태 복원을 위해 13km 구간의 도로를 폐지하고 완전 또는 부분 복원하는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반발해온 주민들은 생태 복원 방침이 철회되지 않자 조직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마을과 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도로가 폐쇄되면 평상시는 물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폐쇄되면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짐승도 자연의 일부고 저희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으니까 같이 협의체를 같이 구성했으면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울진군은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되 사냥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 교량과 터널을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그 동행권 확보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량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 그다음에 터널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터널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생태보건 사업의 주무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은 도로 건설을 맡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울진군, 생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간 정도의 최적의 이쪽 저쪽 다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면은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겠죠.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 직선화 국도의 개통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밝히는 등 극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올해부터 경북의 모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1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 초중학교에 제공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3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2022년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최강렬 포항급식연대 대표를 영입해 도의원 포항 6선거구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강렬 대표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송면 장동 1위 이장과 포항 KYC 대표, 친환경 무상급식 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했고 최근에는 손해사정사로 포항지진 피해 구제 및 손해사정 자문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이 지난해 29만 원에서 올해 42만 2,200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급여로 직접 지원받고 이와 별도로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를 학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오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